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께서 워낙 그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강사님들이 좀 유명하신 강사님들이 이제 다음 달부터 오실 거고, 저는 조금 이제 좀 한가합니다, 요즘 제가. 연말이라 또 회사원이에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워낙 바쁘신데,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9시에 시작해서 6시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회사도 아까 그 명함 보셔서 아시겠지만 탐방동에 있는 SK 사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편할 때 와서 나름 지난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될까? 했는데 메시지나 강의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좀 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2016년도 지금 12월이거든요? 지금 바쁘시죠? 그죠? 엄청 바쁘실 거예요, 지금. 한 해 마감도 해야 되고, 2017년도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하는데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셨다라는 거는, 제가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고요.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제 다 가는 데 있어서, 아마 올 초에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거 다 이루셨나요? 아니요. 그죠? 다 되면 그죠?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소망이나 새해 계획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담배 끊는 거. 연관 있어요. 맞아요. 담배 끊는 거. 또 뭐? 예? 운동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벌고, 운동하고, 담배 끊고, 이거 왜 합니까? 그렇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장수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점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듣는 것도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나보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거 맞죠? 저희가 나이가 어린 친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정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이름만 들어도 건강할 것 같은, 정말 오래 살 것 같은 강사입니다. 네, 장수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이 장수현인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회갑이나 칠순들에 대한 모든 총칭을 장수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정말 오래 살 것 같아요. 정말 오래 살 것 같아요. 자, 제 여기 요 프로필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제 프로필을 보면 이렇게 지금 이게 요약해 놓은 건데 딱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영업 차장 하셨으면 말씀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말을 잘할 것 같다. 제가 생각보다 수줍음을 많이 탑니다. 마케팅 쪽에 전문가이십니까? 마케팅의 전문가. 그렇죠. 예, 마케팅 다 하긴 했는데, 제가 요 이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수줍음도 많이 타요. 수줍음도 많이 타는데, 딱 한 번 수줍음을 안 탈 때가 뭐냐면, 제가 강의할 때 빼고는, 강의할 때만 제가 수줍음을 좀 안 타는 편이에요. 그때가 좀 되게 즐겁다라고 해야 되나요? 즐겁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는 제가 딱 5분을 예상했습니다. 왜 5분을 예상했냐?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느낌이란 게 5분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선물을 딱 5개로 준비했어요. 네. 선물을 보시면 이 책 삐딱한 게 어때서는 제 애증의 도서입니다. 열심히 쓴다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보면 좀 민망해요. 제목도 좀 민망해요. 뭔가 되게 좀 반항 기질이 좀 있죠. 제목에서. 그래서 이 책은 제가 2권 가져와서 이거는 이따가 진행하면서 5분께 똑같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먼저 선택하시는 분께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권은 요 책 있죠. 직장인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책을 제가 함께북스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쪽 출판사 대표님께서 계약 끝나고 나서 계약 감사의 의미로 책을 한 30권 정도로 보내주셨어요. 함께북스에서 출판한 책인데 여러 종류로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엄선해서 3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가시는데 제가 모두 한 권씩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아마 이쪽에 앉으시면 좀 틀어 앉으셔도 돼요. 우리나라가 주입식 교육 때문에 막 이렇게 정해진 자리대로 앉으시려고 하거든요. 누우셔도 돼요. 누우셔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네? 그러면 제가 이 5분을 딱 기억해 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진행은 제 맘이니까요. 어떤 분이 오셔도 제가 드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 한 해
핫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올 한해 우리가 늘 연말 연초가 되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다사다난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쓰죠. 많이 쓰는 데 있어서 올 한해 국내외 다 통틀어서 제가 보기에 이게 이슈다라고 한 거 3가지로 꼽았어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게 비슷한 게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당선. 박수 한번 주세요. 트럼프 당선, 4차 산업. 또 뭐가 있을까요? 최순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맞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뽑은 것도 박근혜, 최순실 사태입니다. 자, 제가 책을 그러면은 한 권 드리도록 어떤 걸 가지실까요? 예, 저기 선생님. 제 거요.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책을 안 골랐으면 제가 삐질 뻔했어요, 지금. 딴 책 달라고 하면 삐질 뻔했는데, 지금, 아직 탄핵이 됐기 때문에 아직 헌재에서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법리적인 해석 부분이 남아있다 보니까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은,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정말 천지 차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정말 주위에 내가 어떤 한 명, 두 명,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요, 본인이 나는 탓 없어,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박근혜도 약간의 유체이탈 합법 같은 걸 쓰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트럼프 당선이죠. 트럼프 당선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초반에?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아무도. 근데 한 일주일 전쯤에 저는 반반 놓고 봤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만났던 분이 한 분이 그 다음 카카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빅데이터 양이 심상치 않다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거 뭔가 반반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에이, 그래도 설마 흔히 얘기하는 저 또라이가? 그랬어요. 근데 당선이 덜컥, 제가 그날 생중계로 듣고 있었거든요. CNN.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숫자만 보고 있는데 당선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네. 돈을 좀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자기 돈 쓴 거니까요. 돈도 많이 썼고, 한데 트럼프가 당선된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샤이 트럼프라고 해서 숨어있는, 트럼프를 대놓고 지지하지는 못하지만 숨어있는 30, 40대 백인층들이 압도적으로 찍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냐면, 이 옆에 여자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딸이죠, 딸. 이방카. 잘하시네요. 역시 잘하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너무 높으신데요. 자, 이방카 트럼프입니다. 첫째 딸인데 이 친구가 트럼프의 단점을 많이 보완해줬어요. 즉, 메이크업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트럼프가 보면은 그 약자들한테 상당히 좀 공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이민자나, 여성들이나, 여성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회의적인 정책을 썼는데 그거를 늘 이 이방카가 돌아다니면서 흔히 얘기해서 트럼프가 막말해 놓으면 거기 가서 수습하는. 그래서 그 여성 지지층들. 그러다 보니까 펜실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층들을 호응을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3개 꼽았다고 했는데, 마지막, 힌트를 드리면, 올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올 3월에 우리나라에서만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관련된 거예요. 세월호. 아니요, 세월호 아니고. 세월호는 작년이죠. 올해 3월쯤 뭐가 있었죠? 인간과 기계. 이세돌하고 알파고 싸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날 이세돌하고 알파고의 싸움이 있는 날 제가 오전에 강의가 있었어요. 그날 뭐가 있었냐면 이제 법인 사장단 40명을 모아놓고 하는 강의가 있었는데 오프닝 때 그랬어요, 제가.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100이면 100 다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했어요. 100이면 100. 근데 저는 거기다가 던졌어요. 아니다. 알파고가 이긴다라고 저는 걸었어요. 그래서 저랑 내기하실 분 이따 오셔라. 진짜로. 그때 쉬는 시간 끝나고 두 분이 오셨어요. 제가 바둑을 진짜 잘 두는데 이세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4대1로 이겼죠, 이세돌이. 아니, 알파고가. 근데 그 한 판도 결국은 이세돌이 두지 말아야 될 그냥 변수를 뒀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기적으로 둔 게 아니라 변수를 둬서 이긴 거죠. 자, 이 3가지의 올 한 해 핫 이슈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키워드가 뭘까요?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이죠.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과연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그리고 현재 기계하고 인간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사람이 과연 앞으로 기계랑 어떻게 공존을 해나갈 것이냐에 여러 가지 핫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뽑은 이 세 가지 뭐 이슈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이 다가오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나누실 내용의 제목은 요겁니다. 2017년도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여기 보면은 그림 보이시나요? 네, 그림 보이시죠? 여기 이게 누굴까요? 네, 나죠, 나. 네. 제가 여기 써 있죠. 나 살자입니다. 나 살자. 원래는 요 제목이요. 내가 중심이다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작업을 할 때 내가 중심이다로 했다가 너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걸로 바꿨지만 부제로는 마음속으로는 내가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내용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선생님, 두 번째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두 번째 오신 분이, 네? 두 번째 오셨나요? 그러면 또 선물을 드려야죠. 선물을. 네. 책을 어떤 걸 드릴까요? 그죠. 제 거 드려야죠. 네, 오늘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사람이 중심이다인데요. 제 내용은요, 제가 그동안 많이 강의들을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저는 이렇게 웃음 치료라든가, 뭔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거랑은 저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특히 사람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너무 인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많이 좀 매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오늘만큼은 아까 제가 내가 중심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조금 이기적이셔도 돼요. 왜? 나 살자니까. 나 살자니까. 증락식 대표님의 키워드도 그거잖아요. 나, 너, 우리잖아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나예요, 나. 내가 살아야 너도 있고 나랑 너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지. 내가 없고 너랑 우리가 있는 거는 산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산속에 들어가셔서 종교 생활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앞서서 하나 좀 약속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아마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명함을 받았을 때 이제 공무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한 기업의 대표님도 계시고 있으신데 하나의 약속할 게 뭐냐면요. 우리는 뭐다? 우리는 리더다라는 전제 조건에 깔려 있어야 돼요. 전제 조건에. 저 역시 회사를 다니고 가정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리더의 그룹에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가장하고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해야 될 일하고 그룹의 한 조직의 리더가 해야 될 일하고 가장이 해야 될 일하고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큰 맥락에 있어서. 동의하시나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이 이제 회사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또 가정도 잘하세요. 반대로 회사에서 조금 말만 앞서시는 분들이 또 집에 가시면 또 말만 또 앞서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리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순대 누가 싸우셨나요? 두 분이 같이 싸우셨나요? 순대 싸우셨나요? 제가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리더면 제일 먼저 리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리더의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고 리더를 모셨을 수도 있고 그죠? 가장 그 덕목 중에 하나를 꽂으면 어떤 게 있나요? 솔선수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선생님도 그러면 순대값은 제가 드려야죠. 순대값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원하시나요? 하나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의 언어로 당당하게 삶을 대하라 라는 책이 있고요. 하나는 CEO의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책 당당하게 삶을 대하라. 이 책 되게 좋은 책인데 박근하 작가님 책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순대값을 뽑으셨습니다. 자, 아까 솔선수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솔선수범하는 리더들의 유형들을 보면요. 그 대부분들이 그 말보다는 뭐 하죠? 행동이에요, 행동. 아까 제 이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LG U+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LG텔레콤일 때 있었는데 그때 거의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와서 1년 놀았어요. 1년 놀고 다시 이제 회사 SK 쪽으로 이제 옮겨서 아카데미 쪽으로 옮겼죠. 옮겨서 그때 파트를 바꿨어요. 내가
영업한 걸로 노하우를 전수할 게 아니라 영업한 걸 교육으로 전수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쪽 부서로 지원을 해서 다행히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강사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3년 지나고서 제일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강의를 계속 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는 게 지금 이해하고 계신가? 이 감도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 3년 동안 강사라는 직업을 말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강사는 실천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하는 말들을 내가 지키고 있지 않으면 그 강의는 절대 풍요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 생활 때 다 공부 열심히 하셨겠지만 학교 생활 때 공부 열심히 안 하시고서 자녀분께 공부 열심히 하라고 못해요. 왜? 공부 열심히 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그냥 열심히 해. 문제집 사줄게 학원 가.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리더도 마찬가지고 강사도 마찬가지고 한 집의 가장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아는 게 통신시장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가 통신시장에서 답을 찾고 있어요, 늘. 왜냐면 늘 여기서 버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신시장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건데, 자, 1세대 아날로그 전화 기억나시나요? 아날로그 전화? 이만하죠. 벽돌만 하죠. 그때 당시 가입비가 얼마였죠? 150만 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돈이었죠. 150만 원 1세대 때 1983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카폼부터 시작해서 나오게 됐죠. 이때는 말 그대로 그냥 단음이에요. 그 모토로라 단음. 그죠? 그냥 전화 오면 걸고 받고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근데 2세대로 넘어오면서 획기적인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2세대 CDMA 2G라고 하는 폰이 나오면서 뭐가 됐을까요? 인터넷. 그렇죠. 그리고 또 문자.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2G로 넘어가면서요, 원지 시대 때 2G로 넘어가면서 문자라는 게 어마무시한 역할. 지금 다 카톡 쓰시잖아요. 그게 다 시발점이에요. CDMA가 나오면서 개발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휴대폰에 재밌는 기능이 하나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16화음 벨소리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16화음 벨소리, 컬러벨이라고 하는 그 아주 막 어마무시한, 그때 사람들 벨소리 바꾸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2G 시대 말에서 3G 시대 넘어갈 때 더 획기적인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영상통화? 그 전에. 영상통화는 3세대 때 나오는 거고요. 2G 시대 말쯤에 정말 획기적인 게 나와요. 방금 영상통화랑 관련이 있어요. 화상통화?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게끔 한 게 뭐죠? 지금 너무 지금 휴대폰에 너무 익숙해져 계셔서 이게 획기적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카메라.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우리 선생님께는 뭘 드릴까요? 자전거와 CEO가 있습니다. 자전거.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근데 제가 카메라를 아까 문자 다음으로 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플은 이때부터 카메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은 카메라에 집중 안 했어요. 뭐 카메라 사진만 찍으면 되지?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카메라가 어떤 기능을 해요? 바코드도 인식하죠. 증강현실도 하죠. 네? 다 합니다. 웬만한 걸 다 해요. 카메라는 이제 휴대폰에서 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은 그냥 카메라 화소수만 좋으면 되지.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휴대폰을 판매할 때였어요. 그때가 점장으로서. 그래서 맨날 오시면 어른들이 맨날 하는 게 이거 화소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30만 화소야? 60만 화소야? 120만 화소야? 화소수에만 삼성이 열을 올릴 때 애플은 카메라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고. 자, 3G 세대가 나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상통화입니다. 물론 영상통화가 나와서 전국의 유부남 분들이 조금 피해를 봤어요. 그때 당시에 영상통화가 나오면서 본인의 위치를 속일 수 없는 이제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세대 때, 이제 3G 때는 이제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쓰게 되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쓰고 계신 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신 LTE폰을 현재, 롱텀 에볼루션이라는 LTE폰을 현재 쓰고 계시죠. 이때 비하면 데이터 속도가 지금 보시면 거의 150배 가까이가 그냥 확 늘어버렸죠. 그죠? 그만큼 데이터 전용으로 나온
폰이죠. 기술이죠. 지금 이제 5G가 이제 곧 열립니다. 5G가 곧 열리면은 지금 기술에 비하면 뭐 훨씬 더 지금 한 1기가 그러니까 지금 한 몇 수십 배는 더 빨라지는 속도가 다가오게 돼 있죠. 자,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요. 왜 보여드렸냐면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요거랑 똑같아요. 이 산업하고 똑같다라는 게 요거를 보시면 압니다. 자, 우리가 산업 주기를 잘 한번 보시면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겹치게 됩니다. 그죠? 모든 산업은 이렇게 겹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1G 시대 때, 2G 시대 때, 3G 시대 때 카메라 나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막 그 휴대폰이 5천만 대수를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구수보다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성숙기를 거쳐서 지금 딱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변곡점. 즉, 쇠퇴기라고 해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갈림길이 생긴 거예요. 이제 여기서 치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거.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요 시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아련한 옛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시기가 있어요. 잘 나가던 내가 소위 왕년에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다음을 넘어왔을 때 요때 과연 우리가 어떤 변곡점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느냐 못 치고 올라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들 여기서 이제 보통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면 즉 본인이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냥 쭉 내려가게 돼 있죠. 지금 있었던 산업 중에 혹시 사양산업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지금? 사양산업? 디카. 노래방. 필름. 필름 맞아요. 필름도 그래요. 필름도 마찬가지예요. 또 소니. 되게 많죠. 필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코닥이 왜 망한지 아시죠? 디카를 그냥 나 몰라라 했어요. 그 바람에 그냥 코닥을 그냥 제일 먼저 개발해놓고 망해버렸어요. 여기서 그냥 바로 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바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자, 이때 이 포인트를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인데 이 엔트로피는 연력학에서 이제 무질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엔트로피 현상은 그냥 간단하게 그겁니다. 자, 저 지금 배 나왔죠? 그러니까 요즘 살이 좀 빠졌어요. 마음고생해서. 자, 나이 들면은 저도 그렇지만 살이 좀 처지죠? 그리고 배도 좀 나와요. 그리고 장기 기간도 안 좋아져요. 뼈에 바람도 들어가요. 머리도 빠져요. 머리도 흰색, 자꾸 너무 우울한가? 근데 이게요,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고 엔트로피라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점점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나 몸이 나빠졌어 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엔트로피라는 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 즉 그냥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무가 피고 지는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무질서해 갖고 가는 데에 전혀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자연적인 현상인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 그죠? 근데 이 엔트로피 현상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냅두냐?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여성분들 보니까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깔라만시? 들어보셨나요? 깔라만시 막 6컵씩 드시더라고요, 막. 하루에 막 다이어트 한다고 뭐 이렇게 독소 뺀다고 막 깔라만시 드시고 뭐 독소 다이어트도 하고 해독 주스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막 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결국 엔트로피, 자연적인 형상을 맞는 이제 네트로피라고 합니다. 지금 휴대폰 갖고 계시죠? 휴대폰에 네트로피 한번 쳐볼게요. 휴대폰에 제가 이건 하나 추천해드리는 건데 휴대폰에 그냥 검색창에 네트로피라고 치시면요. 네, 책 나오죠? 한지훈 작가님 책 나오나요? 네, 맞아요. 자, 네트로피란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가 네거티브 하면 보통 반대죠. 뭐, 언론이 네거티브하다, 사람이 네거티브하다 막 하죠. 네거티브 엔트로피의 줄임말이 네트로피입니다. 즉,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무질서를 막고자 하는 행동들을 다 네트로피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나이가 들어서 배가 나오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 배 나오는 걸 조금 늦추고자, 그죠? 배가 완전히 들어가진 않잖아요. 10대처럼. 근데 그걸 늦추고자 하는 것들이 다 네트로피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트로피 활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개 단어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표님께 조직을 운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지금 혹시 직원분이 대략, 지금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두 분? 그럼 예전에 많았을 때는? 계속 두 분? 4, 5년 되셨어요? 그러면 조직 혹시 4, 5년 되셨으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거든요. 4, 5년 되셨으면 초반보다 단합력이라든가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예전보다 좀 흐트러졌다라는 생각 혹시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서로의 그런데요. 네. 사람을 많이 이제 직원을 둔 건 아니고 네.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하고 고정 인원을 이제 최소화해서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할 때는 너무 힘들었고 후회도 되고 이거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좀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3년, 4년 넘어가면서 5년 전까지 5년 전은 이제 조금 어떤 이제 페이스 그런 거를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힘드셨던 게 이제 도입기이시죠. 네. 이제 도입기이시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기가 오기 마련인데 그 조직도 마찬가지로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도 가끔 일어나요. 한 조직에서 한 부서에서 오래 일하시면 서로가 무질서해집니다. 즉 흔히 얘기하는 위아래도 없게 되는 너무 같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 2, 3년은 이 지책자에 대해서 긴장감도 갖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점점 갈수록 무질서해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사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 친구에게 괜히 어려운 과제도 줘보는 거고 그게 이제 다 네트로피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네트로피 활동.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사람이 있지 않고 그쵸. 인사이동도 회사에서 하는 네트로피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회사들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시를 들으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 있는 A라는 사람이 한 부서에서 3년 이상을 지내잖아요. 그럼 자연적인 엔트로피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 동선이 익숙해지죠. 사람이 익숙해지죠. 하는 업무가 익숙해지죠. 그럼 점점 긴장의 끈을 놓으면서 무질서해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하게 되고 또는 누군가를 진급에 누락시키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되게 어려운 과제를 주게 되는 거죠. 왜? 가장 좋은 건 긴장감이거든요. 엔트로피를 없애는 가장 좋은 건 긴장감인데 네트로피 활동 중에 가장 좋은 건 긴장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완들을 하게 되죠. 엔트로피의 반대계는 이제 예, 네거티브 엔트로피가 네트로피입니다. 또는 누군가는 네젠트로피 하는데 네트로피가 더 입에 달라붙어서 사람들이 보통 그냥 네트로피라고 부르는데 제가 아까 추천해드린 책은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시작은 연력학에서 시작을 했지만 무질서라는 연력학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기업 경영하는 데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하나의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 책은 제가 보시라고 권유해드리는 이유는 어떤 학문적인 거 제외하고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긴장감을 갖고 그게 내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갖느냐에 대해서 그 책이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그 내용도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좀 쉽게 읽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읽어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그 엔트로피 현상이 있을 때 네트로피 활동을 할 때 외부에 자극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흔히 얘기하는 각성 효과 같은 외부에 자극이 빵 있으면 되게 좋아요. 즉 아까 대표님께서도 금연을 말씀하셨지만 금연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흡연하다가 금연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 걸리면 돼요. 암 걸리면 끊어요. 그렇잖아요. 암 걸리는데 피실 거예요? 아니잖아. 응. 그렇죠. 외부에 각성 효과가 있으면 바로 끊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가장 좋은 건 외부에서 각성 효과가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살면서 누군가가 계속 나한테 자극을 줄까요? 너 열심히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엄청나게 자극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가장 좋게 자극을 주는 게 뭘까요? 열등감? 열등감도 맞아요. 열등감도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잠깐 사담을 좀 하자면, 제가 이 강사라는 직업, 영업이라는 직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제 열등감에서 시작됐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소개팅을 나가면 번번이 채웠어요. 말을 너무 못해서. 그냥 몇 살이세요? 어디 사세요? 이거 물어보고 그다음 할 말이 안 떠올라요. 할 말이 도저히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열등감 저는 충분히 원동력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 또 뭐 있을까요? 우리가 자신감, 자존감 맞습니다. 그리고 목표. 우리 목표라고 해주신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목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 마지막 남은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목표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뭐 죽을 때까지 듣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책에도 제가 쓴 책에도 목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인데 뭐냐면 꿈과 목표는 다릅니다. 꿈이라는 것은요, 더 큰 거죠. 그리고 꿈이라는 건요,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바람인 거지, 꿈을 이루는 사람은 없어요. 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뭐 법륜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본인들이 꿈을 이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난 이만큼 했는데 아직도 모자라. 김수환 추기경도 돌아가실 때 내가 많이 했지만 모자라. 내 꿈은 이거였는데 하기 때문에 그게 꿈입니다.